하나, 둘, 셋. 자, 3-2 파트 1과 에너지에서 두 번째 위치 에너지 보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중력에 의한 필기 다 해야 됩니다. 중력에 의한 자,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위치 에너지라고 써놓고 이 P라고 읽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P는 포텐셜이라고 해서 잠재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잠재적인 에너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먼지부터 볼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자, 이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다. 지금 쌤은 쌤 강의실에 3층에 있기 때문에 1층을 기준면으로 잡았을 때 쌤은 3층에 있으니까 위치, 높이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여기로 교실에 오면은 다 마찬가지일 거야.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P는 한글을 쓰기 귀찮으니까 쌤은 그냥 EP라고 계속 쓸게요. 이 P는 9.8 m h로 구할 수 있겠다. 9.8 곱하기 m 곱하기 h. m은 뭘까요? 질량입니다. 다시 써주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는 높이라 그랬어요. 높이. 이렇게 써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좀 이따가 다음 파트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있어. 이것도 암기를 해놔야지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물리 파트들은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요. 유형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얼마 안 돼서 끝나요. 한 20-30분 정도만 하면은 위치 에너지 관련해서는 금방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 여러 가지 유형들을 싹 다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중력에 대한 2를 볼게요. 중력에 대한 1. 자, 우리는 지금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일에 대해서 보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했어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 중력이 일을 한다고 하면 아랫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중력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구가 어떤 물체를 아랫방향으로 지구 연직 방향으로 끌어당기죠. 이것을 중력이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중력이 일을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요 물체가 있어요. 요 물체를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얼마나 끌어올릴 거냐 볼게요. 자, 20N짜리 어떤 물체가 있어. 20N입니다. 2m 끌어올릴게요. 들어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W는 Fs에서 W는 F 곱하기 S에서 힘은 얼마? 20N 곱하기 이동 거리는 얼마? 2m 해서 40줄만큼 나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요걸 왜 했는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력에 대한 일과 요놈의 위치 에너지를 살펴볼 겁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자, 살펴보자. 얘를 지금 바닥에서부터 2m 높이에 들어 올려놨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2m 높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올려놨어요. 여기 이렇게. 자, 요놈의 무게가 20N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가 있어. 아, 문제가 생겼어. 단위가 안 맞아요. 자, 볼게요. 이건 m이라고 써놓으면 질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건 질량 단위니? 아니, 무게 단위로 나와 있거든요. 자, 무게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질량 곱하기 9.8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미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써놨다 이거야. 자, 볼게요. 요 놈은 지금 20N이라고 써져 있으면 무게입니다.
자, 무게 단위로 써놨어요. 우리는 분명히 질량을 곱해줘야 될 건데 질량이 없어. 자, 그러면 이거죠. 9.8 곱하기 m을 먼저 해가지고 20N이라고 미리 무게로 바꿔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0N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위치 에너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m.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단위가 뉴턴인지 킬로그램인지 꼭 봐야 됩니다.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으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바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 단위가 무게로 나와 있어. 그럼 9.8 곱하기 질량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무게를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 높이에. 그래서 얼마입니까? 40줄이 나왔어. 이겁니다. 봐봐. 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어요. 얼만큼? 40줄만큼 내가 일을 했어. 그럼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를 파악을 했을 때 내가 일을 해준 양과 똑같은 양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위치 에너지를 얼마를 갖고 있다? 4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겠다. 그럼 이거야. 자, 내가 일을 해줬어. 그럼 뭘로 전환된 겁니까?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가 아래로 슝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올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는 중간에 어떤 뭐 막대기 같은 게 있었어. 얘를 꽝 박았어.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일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고 이 위치 에너지는 다시 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단위가 똑같으면 자, 일의 단위는 줄이죠. 위치 에너지의 단위도 줄입니다.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위치 에너지와 질량 그리고 높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일단 보기만 하면 돼요. 높이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쌤이 항상 얘기하죠. 두 개의 관계를 볼 때는 요놈을 분수꼴로 둘 다 만들어준 다음에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자,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위에 있으면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얘가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둘 다 커진다. 이게 비례 관계였죠. 자, 질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뜻이야. 이걸 비례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 높이 볼까요? 높이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된다? 이것도 증가한다. 이것을 비례관계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일단 이 정도 보고 나서 관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커질 때 얘도 같이 커진다 이거죠. X축의 증가량에 따라서 Y축도 커진다. 그죠? 그럼 질량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비례관계 그래프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보자. EP와 질량은 이거 비례 표시입니다. 비례관계이다. 어떨 때? 높이가 일정할 때. 조건이 있어야 돼요. 높이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어. 그 상태에서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서로 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질량이 2배가 됐어요. 질량이 2배가 됐어.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몇 배가 돼야 됩니까? 위치 에너지도 당연히 2배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높이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높이가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도 같이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비례관계 그래프 이렇게 쭉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높이에 비례한다. 뭐가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질량이 일정할 때. 그래서 높이가 2배가 됐어.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도 2배가 될 거다. 어렵지 않죠? 이 내용까지는. 그쵸? 만약에 질량이 3배가 됐어. 위치 에너지는 3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3배가 됐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도 3배가 되겠죠. 그럼 얘 2배 증가했고 얘도 2배 증가했어. 그럼 전체적으로 위치 에너지는 4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까지 봤습니다. 다음 것도 또 볼게요. 자, 위치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N짜리 어떤 무게추 혹은 뭐 나무도막 어떤 물체가 있었어. 얘를 어떤 높이에서 떨어뜨릴 겁니다. 떨어뜨리면 일단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가 얘를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상태죠. 갖고 있었어요. 자, 쭉 떨어지다가 2m를 쭉 낙하를 했습니다. 2m를 낙하를 하다가 어떤 나무도막을 때려 박았어. 그랬더니 이 나무도막이 20cm만큼 아래쪽으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물체가 나무도막에 가해준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공식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구해볼게요. 먼저. 자, 위치 에너지, 이 P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인데 이미 무게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20 뉴턴 곱하기 2m 낙하였죠. 2m 해서 얘는 4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 나무도막에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은 40줄일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일을 얼마를 해줄 수 있다? 40줄의 일을 해줄 수가 있다. W는 F 곱하기 S에서 이 W 1이 얼마다? 40줄이에요. 40줄만큼의 일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F를 몰라. 이 F를 구해야 돼. 가해준 힘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거리가 나와 있죠. 이 이동거리 W는 FS에서 얘는 힘이고 얘는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 이동거리가 얼마였다? 20cm를 이동했다고 돼 있어. 얘가 이동거리입니다. 자, 미터 단위로 바꿔주면 0.2m 되겠죠? 그럼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F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에 나눠버리는 거지. 0.2m 여기도 0.2 나눠가지고 이거 없애주고 F는 0.2분의 40이니까 2분의 400이니까 200뉴턴이 된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위치 에너지는 1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요 물체가 나무도막을 박았을 때 20cm 이동했어요. 일단 위치 에너지 먼저 구하면 EP는 9.8mh에서 9.8 곱하기 질량 할 필요 없이 무게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20N 곱하기 낙하한 높이 2m 계산을 해서 4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4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은 일은 얼만큼 할 수 있다? 40줄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 W는 FS에서 40줄은 F 곱하기 0.2m 어디서 나왔죠? 요거죠. 나무도막이 20cm 밀려났기 때문에 미터 단위로 바꾸어서 0.2m입니다. F를 구하기 위해서 0.2m 날려주고 아래쪽에 0.2m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200N이 나올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3번까지 봤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기준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면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쌤을 볼게요. 쌤이 지금 3층 높이 강의실에 있단 말이야. 그치? 야, 근데 이 기준면을 여기 3층 높이 여기 바닥이었죠? 여기 바닥을 기준면으로 본다면 쌤은 지금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까? 안 갖고 있는 걸까? 안 갖고 있습니다. 나는 위치 에너지가 0인 상태예요. 근데 지금 기준면을 1층 바닥을 기준면으로 잡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 잠재적인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죠? 내가 창문 열고 바닥에 뛰어내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 다치겠지. 그지? 왜냐하면 내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3층에서 내가 있는 위치 에너지가 0인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다칠 일이 없단 말이야. 잠재적인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면을 기준으로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0줄이죠. 그렇죠? 자, 계산을 해볼게. 바닥면 기준으로 봤을 때 9.8 곱하기 질량이 1kg입니다. 곱하기 높이가 있어 없어? 없어. 0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0줄. 안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됐어요? 자, 기준면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을 기준면으로 잡고 얘를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높이가 어떻게 됐어? 1m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을 때는 9.8 곱하기 질량이 1kg 곱하기 높이가 1m니까 9.8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2층 높이에다가 올려놨어요. 2층 높이, 여기 3층이겠네요. 자, 요 정도 높이에 올려놨어.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9.8 곱하기 질량이 1kg 곱하기 높이가 2m가 나올 거니까 19.6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옥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9.8 곱하기 질량이 1kg 곱하기 3m 높이에 있으니까 29.4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겠네. 자, 그러니까 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변경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5번 바로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과 위치 에너지를 같이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올릴 때 어떤 물체를 중력에 대해서 들어올려서 일을 할 거야. 들어올릴 때 물체를 들어올릴 때 가하는 일의 양, 가해주는 일의 양이 있겠죠? 은 뭐랑 똑같을 거야?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같습니다. 자, 내가 20줄의 에너지를 20줄의 2를 해줄 거란 말이야. 20줄의 2를 했어. 그럼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20줄이 될 거고요. 2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양, 1의 양, 낙하 시 할 수 있는 자, 들어올릴 때 20줄만큼의 일을 했고요. 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20줄이 될 거고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20줄이 될 겁니다. 전부 다 어떻다? 동일하다까지. 자, 위치 에너지와 일의 관계까지 전부 한번 살펴봤고 기준면도 봤습니다. 요 정도 내용 보면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히 나오는 거는 다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데 유형이 되게 많아. 문제 유형이. 그걸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또 어떻게 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왔던 문제는 싹 다 풀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 봤습니다. 끝.